첫 번째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제가 좀 논평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네. 10시 좀 지나서까지 방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그 김재현 최고위원한테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 지금 어제부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막 분노하고 있어요. 네. 그 김종혁이라는 자, 네. 뭐 수도 없이 해당 행위를 했고 또 김종혁이뿐만 아니라 한동훈 일당들이 전부 그 짓을 했는데 또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윤리위 여상원이가 이걸 뭐 징계를 안 했어요. 네. 주의만 주고 이거는 징계가 아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고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떠들어댔는데 그 중에는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뭐 법조 한참 후배라는 둥 뭐 네. 택도 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이게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김종혁이 한동훈 그 배신자 일당 척결 이전에 저 여상원이부터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뭐 어제 오늘 막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아무리 당무감사 결과를 내놔도 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징계는 결국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윤리위원장의 행태를 보니 네. 이 윤리위원회부터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 당 대표가 바뀌면 예. 일괄해서 사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직자들한테. 당연하죠. 예. 네, 당직자들은 물론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네. 당직자의 임기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공공기관장 그런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이면 뭐 네, 이제 임기가 아니라 사무처 직원은 그냥 고용이 보장돼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대신 인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 이 당직자라는 건 그 당 대표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그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그 임명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그래서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예. 네, 뭐 2년인가 되기 때문에 뭐 남아 있다고. 1월 말, 1월 네. 중순이나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번 윤리위원회 결과를 볼 때 1월 말까지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원들도 전부 하셨을 거고. 네. 이거는 뭐 당사 앞에 어차피 이제 당 대표가 결심을 해야 될 문제지만 네. 당사 앞에 가서 여상원부터 쫓아내라는 정말 시위라도 해야지. 네, 네. 당 대표 입장에서도 좀 부담 없이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차피 결심을 해도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하니까 당원들이 며칠째 계속 와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유상원 윤리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면 네. 본인이 그럼 이 대표님께 부담드리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런 식의 모양새로 그 여상원이가 그 패널 활동을 꽤 오래 전부터 했는데 네, 방송 오래 전에 했죠. 네, 제가 진행할 때 네. 가끔 뭐 패널로 와서 그런데 그거 저 여상원이는 권영세 비대위에서 임명을 했군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자가. 네. 그냥 쳐버려야 돼. 네, 그래야죠. 예. 성향이 예. 저도 좀 아는데 예. 성향이 딱 저런 성향이거든요. 딱 저런 성향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요. 그 참 권영세. 근데 뭐 김종혁을 뭐 주의로 끝내는 걸 보면 네. 한동훈 그 단계 사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와도 예. 이건 이런 정도는 그냥 뭐 여론 형성인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버리면 뭉개버리면 끝나요. 네. 그리고 당 대표가 열심히 단계에 글 올린 게 뭐가 문제냐 이럴지도 네. 몰라요. 의견 표명은 보장돼야 된다 이러면서. 예. 그 조금 전 속보로 오늘 이재명이가 국회 와서 시정연설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네. 합니다. 그 보이콧의 명분을 추경호 원내대표에 예.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규탄 대회. 네, 네. 네, 그러니까 시정연설 국회 본청 안에서 할 때 본청 앞에서 이 규탄 대회를 하면 네.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림이 그러니까 이 시정연설과 규탄 대회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그 장동혁 지도부 이후에 당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매번 느끼지만 네.
그래도 또 저것들이 눈치 없이 또 본회의장에 들어가자 할지 몰라 해서 네. 사실은 좀 조마조마했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예. 그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네. 지금 사실 6월 말에 한 번 했었거든요. 추경 때문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대선 직후니까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동안에 쌓인 실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시정연설에 참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로부터 뭐 이렇게 왜 양비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차마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추경호 원내대표를 네.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시정연설을 한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안 받는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아하, 예. 이 타이밍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분들이 없거든요. 예. 특검의 동력이 떨어졌다 하니까 지금 그걸로 내란 특검은 그걸로 지금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네. 중형 법정 구속이 전원됐습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뭐 법원에서 지금 7일 날은 또 정진상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인데 이재명은 중단이고 네. 정진상은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진상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다른 재판이 계속돼서 지금 사실은 그동안 유죄가 일단 나온 거는 공직선거법하고 그리고 다른 공범의 유죄가 나온 게요. 예. 대북송금 관련해서 그 그렇죠.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대장동까지 나와버리는 바람에 네. 그다음 뭐 성남 FC하고 뭐 위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대장동하고 거의 판박이 그렇습니다. 사건들이기 예. 때문에 그건 뭐 대장동이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5개 기소가 뭐 다 무죄라느니 어쩌느니 지금 뭐 법제처장은 떠들고 있지만 법원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언제든지 법원이 재판을 계속하기만 하면 이 뭐 헌재 가고 무슨 탄핵하고 이런 게 필요 없이 이 이재명의 대통령직은 언제든 날아갈 위치에 그 풍전 등하의 위기에 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것들이 대장동 일당들의 1심 중형 유죄 법정 전원 법정 구속이 떨어지자마자 그동안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켜 놨고 딱 쥐고 있던 네. 재판중지법을 급하게 막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네.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네. 어제 갑자기 이재명의 그 똘마니 강훈식이가 뭐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네. 중단시켰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 법이 이제 뭐 통과야 이번 달 안에 시키려고 하면 뭐 국정안정법이든 재판중지법이든 충분히 시킬 수 있죠. 지금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네. 그럼 여론은 극도로 악화될 거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극도로 악화될 거면 한 5% 10%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가 예.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판결 떨어지니까 바로 재판 중지한다. 이거 그동안 뭐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찬반이 나뉘어 있는 것과 이걸 법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걸 네. 법으로 이 타이밍에 밀어붙인다는 건 이재명이 유죄라는 걸 자백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뭐 아닌 사람들도 저건 유죄라서 저러는 거네 이렇게 아하, 생각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봐주는 게 되는 거고 크게 이재명한테 어떤 빚을 지우는 거고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당에 빚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또 실효성도 없는 게 이 법이 나오자마자 헌법 소원이든 뭐 위원 제청이든 뭐든 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일에 기존 재판부 중에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 중에 네. 그 재판부에서 위원 제청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이거 헌법재판소에 또 바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상 뭐 이게 위헌이다라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이제 또 이재명의 목이 달린 그러니까 일종의 폭탄 돌리기처럼 되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으로 하는 거나 네. 이 재판중지법을 위헌을 하는 거나 사실상 대통령직을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대법원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헌법재판소 양쪽에 자기 목을 걸어놓고 어느 쪽이든지 하나 나 목만 치면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 더 힘들거든요. 더 예.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그냥 법원에서 재판 중지하고 있는 상태면 예. 뭐 예측 가능하잖아요. 뭐 어떻게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시간을 벌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다가 목을 거는 딱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재명 입장에서 하루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나은지. 그 양쪽에다가 아니 그건 만일에 헌재에서요. 빨리 진행해가지고 6개월 안에 선고를 딱 해봐서 재판을 계속 이 재판중지법 위헌이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그럼 모든 재판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재개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네. 되면. 그렇게 되면 3개월이면 끝납니다. 네. 지그들이 그 사법부를 꽉 누르고서 재판 못하게 만드는 게 쉽지. 네. 그렇게 해서 엉뚱한 결론이 나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개 재판부 모두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재판을 시작 안 하면 안 되는 게 되는데 지금은 찬반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죠. 이 강원시가 그거를 전부 정청래한테 덮어 씌우던데. 네. 안 해야 될 짓을 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억울하겠어, 정청래가. 대통령을 위한다는 본인은 뭐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겠죠. 예. 예. 근데 지금 추미애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최민희도 그렇고 이재명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지금 그 지지율 깎아먹는 세 사람 아닙니까? 네. 예. 정청래는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 개딸들은 정청래를 이 갈라서는 걸로 결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하, 예. 정치인들 유튜브가 구독자가 주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정청래 유튜브는 한 5천 명, 1만 명이 계속 줄고 있어요. 대표된 이후로 그걸 또 개딸과의 결별 사인으로 보는 언론들도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분석해 주셨는데 이 대장동 1심 재판,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판결문이 719쪽? 네. 거의 100서라고 그러던데 대장동 네. 100서. 거기 390번의 네.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판결문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판결을 그대로 다른 사건에다 가져가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이재명 이름은 그대로 나오니까. 네. 네. 다른 사람 그 중에서 한두 줄 이제 뭐 조금 다른 견해가 나오는 거. 네. 이를테면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네, 네. 네, 그런 걸 보고 이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또 민주당 그런 식으로 일부러 오독을 하는 건지 곡해를 하는 건지 일부러 호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얘기할 네. 수 있어요. 걔네들 머리 수준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쪽 재판이 있으니까 그쪽 재판에서 판단해야 될 네. 이재명과 정진상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과 정진상은 연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보도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390번이 이재명 이름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얘기 안 하면 사건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이재명 정진상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 이재명 정진상은 이번 사건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을 여기서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뇌부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수뇌부에 이재명이 아니고 무슨 다른 사람이 있나요? 성남시에 이재명 정진상 말고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수뇌부가 있어요? 김현지를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아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이 판결은 너무 명확한 판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 그 강영석 변호사는 이제 정치도 하셨고 또 변호사도 하셨잖아요. 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의 판사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네. 역사에 남을 이름들이다. 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사법부가 좀 그래도 네. 실명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는 않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는 판사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네, 지금 뭐 판사 하다 나온 지 지금 이제 5년 됐거든요. 네. 5년 됐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는지를 네. 뭐 그냥 자기 마음처럼 아는 거예요. 아하. 자기 마음처럼 알기 때문에 보통 판사들은 그냥 이런 그 언론에서 패널들이 자기 이름 하나만 거론해도 굉장히 그 껄끄러워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아하. 남들이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네. 이제 본인이 안 봤으면 모르지만 본인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판사들이 굉장히
되게 소심한 사람,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보면 좀 약간 소심하지만 꼼꼼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판사 스타일이고 범생의 스타일. 예, 그리고 거기서도 좀 이렇게 호방하고 좀 이렇게 무인 보통 이제 뭐 무골장대 뭐 이렇게 무인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검사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또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성향이 달라지는 거고 또 거기 가면 또 점점 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부장 판사들 이상이 지금 다 사건들을 맡고 있는 건데 네네. 이 부장 판사들 그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다 대법관 되는 게 목표거든요. 뭐 대법원장이 목표지만 그건 뭐 천운이니까 대법관까지는 하여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그 부담이 뭐냐면 이런 주요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을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큰 사건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했건 못했건.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대과 없이 조용히 있다가 승진할 때 승진하고 그리고 그냥 많은 판결을 내니까 그러면 위에 대법관들이 그 판결들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비교가 쫙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보통 대법관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 꼭 그 유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빠지는 경우가 큰 사건 맡아가지고 상대방에서 씹어서 그냥 일반적인 판결을 내려도 당한 쪽에서는 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판결들 얘기하고 있는 재판하고 있는 5재판부를 야당 대표가 그것도 법원 출신에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알겠지. 5 중에서 3은 알 거예요 아마 부장들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얘기하고 이름을 뭐 누구 언론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공개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대한 경고인데다가 이게 야당 대표가 했다는 건 야당이 보고 있다는 얘기고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들이 이 사건 어차피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잘 해가지고 뭐가 되기는 틀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저 SBS 뉴스는 아예 실명을 이렇게 걸어놓은 저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 혹시 괜찮아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 뭐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둘이네요, 둘. 저랑 동기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저랑 이제 법대랑 연수원을 다 동기거든요.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미증교사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승한 고법부장은 이제 저랑 연수원 동기면서 법대는 1년 선배거든요. 이승한 고법부장.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판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진관 부장판사, 윤희안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 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의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이렇게 하면서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 이러면 부장판사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왜냐하면 지금 부장판사들 중에 특히 고법부장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이번 기한에 뭐 대법원장을 증언한다 그러고 뭐 30명이든 16명이든 12명 12명을 늘린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5년 안에 22명 정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22명 임명하면 자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건 정지한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중지해주면 이거만큼이 없잖아요.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들도 지금 문영배가 계속 언론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이유가 나를 잊지 말아요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혹시 잊어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면 대법원장 누구 시키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재명 입장에서 문영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장동혁 대표가 판사를 하다가 그만둔 지 한 5년밖에 안 돼서 지금 우리 강용석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동혁 대표라서 변호사를 좀 하면 약간 판사 생각을 벗게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변호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바로 출마하고 이러는 바람에. 저 변호사님, 그 김정숙 사건, 정수기 사건 수사 재개를 검찰이 경찰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타이밍이 미묘한데 이걸 저쪽 많은 개딸들은 이게 유동철 부산 그걸 정청래가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변성환인가 뭐 부시장 출신이 부산시당 위원장이 되는데 이 변성환은 정청래 라인이라고 그쪽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4-4 군데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정청래 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동철이 완전히 그 사인이었는데 예, 유동철은 누가 봐도 이재명이 잠바입혀 주고 데리고 들어온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반발이 심했잖아요. 예.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못 느끼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명청 갈등을. 예. 근데 그 타이밍 딱 유동철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때 딱 나온 게 갑자기 이 김정숙 사건 재수사란 말이에요. 그것도 7월 말에 한 걸 90일을 꽉 채워가지고 정말 꽉 채웠습니다. 정말 꽉 채웠어요. 그렇구나. 네, 한 2, 3일만 넘겼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90일을 꽉 채워가지고 재수사 요청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진짜 위에서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보당을 누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냐. 정청래가 저렇게 나가는데 뒤에는 김어준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도 있다. 문재인도 있다. 특히나 부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문재인과 뭐 김경수 이런 그렇지. 사람들의 예. 영향 그 정청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요. 결국 그 변성안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문재인 쪽에서 나온 생각일 거라고 보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유동철을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결국 본진을 급습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뭐 수사 자체도 형편없었고 일단 김정숙 계좌 전혀 압수수색한 적도 없고 네. 김정숙을 부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압수수색을 대통령 기록관이라든지 이 그 패션 디자이너들 300벌 가량의 그 옷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시민단체가 2022년에 고발할 때는 80벌을 고발을 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정숙이 그 집권 기간 중에 산 옷 숫자가 300벌이 넘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300벌을 어디서 다 샀는지가 확인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봉권 1,200만 원 정도가 쓰였다는 거는 경찰이 확인을 했대요. 네. 근데 다만 그 관봉권이 특활빈지를 모르겠다. 이걸로 지금 했다는 건데 아니 띠지 눌러서 나오고 한국은행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그 관봉권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관봉권으로 묶여 있는 띠지가? 띠지하고 그 돈 자체가 압수수색에서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1,200만 원은.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 띠지 안에 날짜는 찍혀 있거든요. 언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언제 나온 날 거고 그러면 그게 아니 한국은행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 청와대 당시 청와대에서 나왔다. 그럼 이게 특활비 월급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활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특활비로 연결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증거불충분의 이유인데 그러면 사비를 썼다고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김정숙 계좌는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옷들 산 날짜도 다 나오고 하니까 적어도 통장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금액이 상당해요. 몇백만 최소한 몇백만 원씩은 됩니다. 그 몇 벌 사는데. 예. 그러면 그 돈이 진짜 김정숙 옷에 통장에서 나왔는지 김정숙 통장에서 그런 흔적이 없으면 문재인 통장에서 나왔는지 안 그럼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이게 나와야 될 건데 그걸 조사를 안 했다. 이건 사실 그냥 한 달만 들여다봐도 재수사해라고 할 일인데 이걸 90일 동안 꽉 채웠다는 건 쥐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김정숙 정숙이 사건 수사 재개도 결국은 이른바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의 끝에 있는 사건이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네. 예. 그 어제 그저 이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직접 그 형사재판에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곽종근이라는 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파면당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곽종근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이잖아요. 홍장원, 곽종근 둘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곽종근이가 뭐 지금까지 워낙 횡설수설 많이 하고 말도 많이 바꾸고 그런데 또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해야 되겠다고 느꼈나 봐요. 네. 그 이제 그래서 공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아니 저것들이 무슨 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엮지? 네. 불가능하다 이건 상황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만큼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이 예.
이게 이제 뭐 다른 변호사들이 그냥 반박했으면 이게 그렇게 뉴스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그랬죠. 11번, 12번을 재판을 출석을 안 하다가 네. 2번 연속 출석한 게 딱 곽종근 증언 때문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다 듣다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해서 네. 극적인 효과가 지금 난 거죠. 사실 내란 재판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서 예. 사실 그동안 거의 뭐 무슨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기사도 안 됐잖아요. 그냥 맞아요. 윤 대통령이 네. 출석 안 했다. 그냥 그게 네. 기사화가 되고 내용은 왜 기사화가 안 되냐? 기자들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그냥 풀로 앉아 있고 그거를 뭐 받아 적으려고 해도 별게 없다. 그냥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됐던 건데 네.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헌재 때 증언했던 거 그때도 증언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다 달랐죠. 예, 네. 너무 믿을 수 없다. 이 사람 말은 적어도 기초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네. 생각을 했었는데 헌재 판결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거든요. 네. 근데 내란죄는 적어도 이제 증인들의 신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보면 헌재 때 증언했던 내용들과 내란죄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곽종근만큼은 헌재 때도 이상했지만 여기서도 지금도 이상하다. 법정에서도 이상하다. 예. 특히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받았다고 하는 게 딱 통화를 한 번 했더라고요. 네. 곽종근은. 예. 그게 10시 41분 40초 4초부터 44초인가 그렇게 0시 31분. 예. 네, 0시 31분. 네. 그게 이제 그 헌재 때는 밝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예. 예. 나중에 지금 이게 그 경호처 비화폰 네. 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통화 시간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네. 곽종구가 통화한 건 그러니까 통틀어서 40초더라고요. 그래요. 그 40초 동안의 통화를 네. 그 변호인단이 내용을 설명을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물으니까 얘가 머뭇머뭇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 없습니까? 사령관 있냐 없냐. 그러니까 현장에 아니라는 네. 거야. 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은 거예요. 네, 화면 보고 하고 있냐. 그렇지. 네. 네. 그런 자가 네. 이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네.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총 쏴서 한동훈 죽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그 말까지 글쎄 나왔잖아요.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 말은 아니 데리고 와라 내가 네. 쏴서 죽이고 뭐 이렇게 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이 자가. 네, 근데 그 얘기는 예. 그 김어준이 그 작년에 얘기했는데 작년 네. 12월에 얘기했는데 국회 나와서 민주당에서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그냥 바로 그 부인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도 그러니까 전혀 센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 곽종근이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근데 한동훈은 또 그거 하니까 또 오늘 아침에 또 뭐라고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참.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건 내란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주기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그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뭐 대대장들은 받긴 받았더라고요. 곽종근으로부터. 예, 곽종근으로부터. 곽종근이가 제1여단장, 네. 제1여단장이 1, 2대대장. 네. 근데 그 시간이 그건 다 녹취록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게 다 이 윤 대통령 통화하기 전이에요. 전이야.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하기 전이에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저 곽종근의 곽종근의 내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곽종근이가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도 끝나고 한중 정상회담도 끝났는데 이게 뭐 정상회담인 것 같지가 않아요. 합의문도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나마 중국과는 네. MOU 한 7, 8개 체결했거든요. 네. 근데 그 MOU라는 게 또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아닙니까? 합의문이 아니에요. 어그리먼트가 그렇지. 아니에요. 네. 예. 어그리먼트나 팩트 같은 조약이나 합의문이 나와야지 네. 이게 결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네, 네. MOU는 뭐 국회 비준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서로 간에 그 보통 그렇게 비교하거든요. 부동산 거래에서 집 보러 간 정도가 MOU다. 집 보러 간 거? 예.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된 거 아니에요. 둘러보면서 이거 뭐 이 집 괜찮네요?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MOU다. 네. 그리고 계약서를 써도 네. 돈이 주고받지 않으면 그냥 네. 취소하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집보러 간 정도의 그거 나온 것도 중국과 한 7, 8개 외고 미국과는 아직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 소위 말하는 팩트 시트가 이제 언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팩트 시트라는 건 뭐냐면 서로 중간에 대화한 내용들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담할 때 여러 차례 회담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맨 뒤에 가가지고 앞에 거부터 다시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회담 끝날 때마다 정리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인정한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는 공동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한 걸로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요. 팩트 시트는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팩트 시트조차도 회담이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일주일 10월 30일에 갔으니까 29일 날 됐나요? 근데 그 일주일 다 돼가는데 팩트 시트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무슨 얘기했는지 뭘 합의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서로가 서로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시진핑이가 뭐 황남빵을 선물 받아서 답례로 샤오미 폰인가를 준 모양인데 이걸 갖고서 이게 통신 보안이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샤오미 폰 취소한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통신 보안 되냐고 물으니까 시진핑은 뒷문 달렸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다는데 그건 이제 뭐 시진핑으로서는 그런 식의 유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진핑도 웃기는 사람이긴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더 웃긴 건 중국 내에서는 그 말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시진핑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말을 했다는 사실도 보도 안 하고 시진핑이 그 말로 받아쳤다는 얘기도 둘 다 중국의 어떤 관영 언론에서도 그 보도를 안 했어요. 그건 다 우리나라와 외신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국한테 민감한 얘기인 거예요. 민감한 얘기예요. 그 정도로 민감한 얘기를 대놓고 시진핑한테 했다는 거는 그걸 농담이랍시고. 네, 근데 중국에서 만일에 웬만한 성장이나 뭐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그거 사라져. 그 다음 쥐도새도 없이 없어져요. 미싱이야 미싱.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지간히 주책 맞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아무 말이나 아무 데서나 막 하는. 아니 트럼프한테 그 금관 선물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노킹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소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걸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이재명 이 외교팀은 진짜 프로토콜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 거야. 네. 그리고 그걸 예측하고 한 거라면 맥인 건데.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 이재명이 그걸 예측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미국의 상황과 트럼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네. 마무리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 728조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지난번에 이제 그 재정 균형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때 재정 그 예산을 굉장히 안 늘렸거든요. 그럼요.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졸라매서 그냥 재정 적자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지금 그 뚝이 무너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728조로 끝날 거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 추경 한 30조 내지 50조 엎어가지고 내년 예산 분명히 750조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에브리띵 랠리가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불을 끼얹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으로 아무리 눌러도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 이게 어디 가겠어요. 이제 조만간 이게 물가 상승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재명이 저렇게 계속 가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해먹을 건가. 뭐 물론 이제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하루바삐 뛰어나가야 될 시점에서 자꾸 처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진짜 나라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